또 지하철에서 범죄가 일어났다니. 제이슨은 아침 뉴스를 켜고 출근 준비를 하던 중 뉴욕 지하철에서 또다시 발생한 폭력 사건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새벽 시간대, 취객이 지하철 승객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하는 사건이 발생했다는 보도였죠. 뉴스 화면 속에는 지친 표정의 승객들이 사건 현장에 대해 불안해하며 인터뷰하는 모습이 이어졌고, 전문가들은 지하철 환경과 안전 문제에 대한 긴급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는 속으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도대체 지하철이 왜 이렇게 위험한 공간이 되어버린 거지? 사실 제이슨에게 지하철의 이러한 상황은 그리 놀랍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는 사회복지사로 일하면서 매일같이 뉴욕 곳곳을 누비고 있었고, 지하철에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사건을 수도 없이 목격해왔습니다. 취객 난동, 기물 파손, 소매치기, 심지어는 승강장에서 밀려 선로로 떨어지는 사고까지 뉴욕의 지하철은 언제나 긴장을 늦출 수 없는 공간이었죠. 하지만 최근 들어 그는 이 문제를 더 깊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지하철이 단순히 교통수단을 넘어 사람들에게 끊임없는 불안과 피로감을 주는 공간이 되어버린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생각할수록 출근길 지하철에서 겪었던 온갖 혼란스러운 장면들이 하나 둘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지하철에서 빈번히 일어나는 범죄뿐만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지하철이 도대체 왜 이렇게 지연된다는 거지? 세계의 중심인 미국의 시스템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건가? 항상 겪는 일이긴 했지만 지하철 관련 범죄 뉴스를 접하고 나서는 더더욱 미국의 지하철에 대해서 실망스러웠습니다. 어두운 뉴욕 지하철역에서 벽에 기대어 한숨을 쉬며 시계를 확인하던 제이슨은 사회복지사로 일하며 뉴욕 곳곳을 빠르게 이동해야 하는 업무 특성상 지하철이 일상에서 절대적으로 중요한 교통수단이라는 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역에 거주하는 분들을 지원하기 위해 제이슨은 매일같이 지하철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하지만 뉴욕 지하철은 늘 불안정한 상태였고, 특히 출퇴근 시간에는 사람들로 말 그대로 꽉 들어차서 숨쉬기조차 힘들 정도였습니다. 이날도 제이슨은 출근 시간에 열악한 지하철 상황에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역 안은 어둡고 벽 곳곳엔 칙칙한 낙서와 담배 자국이 가득했습니다. 바닥에는 쓰레기들이 흩어져 있었고, 빈자리나 공간이 없어 계단에 앉아있는 사람들조차 볼 수 있었습니다. 제이슨은 수차례 당국의 지하철 시설 개선 요청이 있었다는 뉴스를 접했지만 여전히 나아질 기미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이슨의 하루는 지하철로 시작해 지하철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매일 아침 첫 방문자들에게 최대한 활기찬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애쓰지만 정작 출근길부터 이미 지쳐버리는 일이 잦았습니다. 지하철 지연으로 약속 시간을 맞추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고, 출근길에는 예기치 못한 사건을 마주하기도 했습니다. 술에 취한 승객들이 역에서 난동을 부리거나 기물 파손 및 승객 간의 다툼이 벌어지는 일까지 발생했습니다. 승객들에게는 불편과 불안이 일상화된 뉴욕 지하철이었던 겁니다. 특히 계단과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된 역의 환경은 열악하기 짝이 없었는데요. 제이슨의 주요 업무가 장애인이나 노약자를 지원하는 것임을 고려할 때 뉴욕의 지하철은 이들에게 독립적으로 이동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환경이었습니다. 휠체어를 이용하는 분들은 엘리베이터가 없는 역에서는 이동이 아예 불가능했고,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역이라 해도 자주 고장이 나는 상황이었습니다. 제이슨은 이동이 힘든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해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시간에 쫓겼고, 마음 한편으로는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출퇴근 시간대마다 지하철 객차 안은 인파로 가득 차 승객들끼리 자리를 두고 다투는 경우도 자주 벌어졌습니다. 한 번은 옆자리에서 가방을 두고 앉으려는 승객과 자리 없는 노약자 사이에서 말싸움이 벌어지기도 했고, 주변에 지친 승객들이 서로를 밀치며 자리를 차지하려는 모습은 언제나 힘겨운 상황으로 다가왔습니다. 가끔은 제대로 앉을 자리조차 없어 엉겁결에 노약자석이나 임산부석에 앉는 일도 발생했고, 이로 인해 불편한 눈치 싸움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퇴근길에는 도저히 피곤한 나머지 비어있던 임산부석에 잠시 앉아 있었는데 마침 임산부가 탑승하자 바로 자리를 비켜줘야 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말은 없었지만 무언의 눈치를 주고받으면서 제이슨은 미국 사회의 복지 시스템과 배려, 부족을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는 막연하게나마 언젠가 이런 환경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며 한숨을 내쉬곤 했습니다. 더 이상 나아질 기미가 없는 뉴욕. 지하철 환경과 복잡한 사회 시스템 속에서 매일 지하철을 타는 것이 그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한국으로부터의 출장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막연히 상상만 하던 제이슨에게는 정말 새로운 기회가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한국에 대한 정보는 거의 없었지만 인터넷을 통해 접한 놀랍도록 깨끗하고 정돈된 나라라는 후기가 제이슨에게는 꽤나 인상적으로 다가왔습니다. 기대와 설렘 속에 한국에 도착한 제이슨은 인천공항에서 공항철도를 타고 서울로 향했습니다. 열차는 정시에 도착했고 지하철 내부는 예상 이상으로 깨끗했습니다. 바닥은 반짝였고 승객들은 서로 미소를 지으며 공간을 자연스럽게 양보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한국 지하철이라는 거군. 믿기지 않네. 첫날에는 한국인 동료의 안내를 받았지만 출장 일정을 소화하면서 홀로 지하철을 이용하는 일이 점차 늘었습니다. 제이슨은 스크린도어가 설치된 안전한 플랫폼에서 질서 있게 줄을 서서 대기하는 사람들의 모습에 감탄했습니다. 특히 승강장과 선로 사이를 막아주는 스크린도어는 승객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기술로 제이슨에게 큰 감동을 안겨주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며 제이슨은 한국 지하철의 또 다른 문화적 특색을 알아가게 되었습니다. 특히 임산부 배려석이 그에게는 신선한 충격이자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핑크색으로 표시된 임산부 배려석은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되어 있었고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항상 비워져 있었습니다. 한 번은 혼잡한 시간에 자리를 찾다 빈 임산부석에 얼떨결에 앉으려 했는데 옆에 있던 한국인이 살짝 미소를 지으며 임산부 배려석의 의미를 조용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제이슨은 단순한 좌석 하나에까지 배려가 깃들어 있는 한국의 지하철 문화에 감탄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인에게는 당연한 문화일지 몰라도 미국에서는 노약 좌석조차 혼잡할 때는 누구나 앉기 때문에 제이슨에게는 이 모습이 더욱 신선하게 다가왔습니다. 또 다른 특별한 경험은 한국의 지하철역에 설치된 커다란 광고판을 통해 아이돌의 생일을 축하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출근길 강남역을 지나며 본 전광판에는 한 인기 아이돌의 생일 축하 메시지가 표시되어 있었고 팬들이 그 앞에서 기념사진을 찍으며 축하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제이슨은 한국 사람들이 음악과 예술을 존중하며 이를 따뜻하게 응원하는 문화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그가 알던 지하철 풍경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한국의 지하철을 이용하며 제이슨은 미국과는 확연히 다른 분위기를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 지하철역은 시설과 환경부터 단정하게 정돈되어 있고 사람들은 서로 질서를 지키며 서로를 배려하는 모습이 자연스럽게 녹아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뉴욕에서의 경험을 떠올리면 제이슨은 그가 자주 겪었던 불편과 불안을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뉴욕의 지하철은 오래된 시설이 많고 청결도나 관리가 미흡한 경우가 많습니다. 바닥에는 낙서와 오물이 남아있고 어두운 분위기에다 관리가 되지 않은 조명, 작동하지 않는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는 승객들이 마음을 놓기 어려운 환경을 조성합니다. 특히 자정 무렵에는 위험을 느낄 정도로 고요하고 음침해지기까지 합니다. 제이슨은 생각했습니다. 이런 환경이라면 누군가 불안감을 느끼는 것도 심지어 범죄가 발생하는 것도 당연한 일일지 모른다. 미국 지하철의 이런 어둡고 불편한 분위기는 그 안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건, 사고와 결코 무관하지 않다는 점을 제이슨은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공간이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은 실로 크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한국의 지하철은 사람들로 하여금 안전하다는 감정을 일으키고
사람들이 공간을 긍정적으로 사용하도록 이끈다는 점에서 뉴욕과 차별화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정돈된 환경 속에서 질서를 지키는 사람들을 보면서 사람들도 그 환경에 맞게 조심스럽게 행동하게 되는 반면 뉴욕 지하철은 어둡고 낙후된 공간이 주는 불안감 때문에 사람들도 더욱 경계를 하거나 긴장하게 되고 때로는 거친 행동을 하기도 하며 그로 인해 실제로 사건 사고의 빈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한국의 지하철 시스템을 통해 제이슨은 공간이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새롭게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깨끗하고 정돈된 환경에서 사람들 사이의 배려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며 미국 지하철에서도 조금 더 사람 중심의 환경 개선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한국 지하철에서 경험한 긍정적인 에너지는 제이슨에게 있어 단순한 이동수단 이상의 배움이었고 그는 이를 통해 한국 사회의 문화적, 공간적 배려가 얼마나 일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공간 경험이 사회적 분위기와 복지 체계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도전 동남아로 출장 기회를 얻은 제이슨. 한국에서의 출장이 끝난 후 제이슨은 한국 지하철 시스템에서 큰 감명을 받은 경험을 보고서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그의 보고서가 상사와 동료들에게도 긍정적인 반응을 얻게 되자 제이슨은 곧이어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대중교통 시스템을 연구할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한국을 넘어 다양한 국가에서 대중교통을 연구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입니다. 동남아시아에서의 지하철 연구와 경험. 1. 중국 첨단 기술과 무질서가 공존하는 시스템. 제이슨이 처음 방문한 나라는 중국이었습니다. 베이징의 지하철을 이용해본 제이슨은 일본과는 또 다른 문화적 차이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베이징 지하철은 매일 수백만 명이 이용하는 만큼 출퇴근 시간대의 혼잡도가 심했고 복잡한 환승 통로와 대기 인파로 북적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이징 지하철의 주요 역에는 승강장 안전을 위한 스크린 도어가 설치되어 있어 승객들의 안전이 어느 정도 확보되고 있었습니다. 또한 중국 지하철에는 자동 결제 시스템과 QR코드, 티켓 시스템이 도입되어 있어 빠르고 편리하게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플랫폼과 열차 내부의 전광판을 통해 실시간 정보가 제공되었고 제이슨은 이러한 정보 시스템이 지하철 이용에 큰 도움이 된다고 느꼈다고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안내가 중국어로만 제공되거나 영어가 제한적으로만 사용되어 외국인 승객이 목적지에 도달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태국 고급 시설과 관리 부족의 공존. 다음으로 제이슨은 태국 방콕의 BTS 스카이트레인과 MRT 지하철을 이용하였습니다. 방콕의 주요 지하철 시스템은 관광객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잘 정비되어 있었습니다. 깨끗하고 현대적인 열차 내부와 에어컨이 완비된 시원한 환경에서 쾌적하게 이동할 수 있어 제이슨은 만족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하철 운행 대기 시간이 길어지거나 예상보다 늦게 도착하는 경우가 잦아 제이슨은 일정상 불편함을 겪기도 했습니다. 교통 체증이 심한 방콕에서 지하철이 중요한 이동 수단으로 활용되지만 정시 운행이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은 제이슨에게 아쉬운 점으로 다가왔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방콕 지하철에는 노약자와 임산부를 위한 배려 좌석이 따로 마련되어 있었고 승객들이 이 좌석을 자발적으로 존중하는 모습을 보며 제이슨은 태국 지하철에서 한국 지하철과 비슷한 배려 문화를 느낄 수 있었다고 합니다. 3. 싱가포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시스템. 마지막으로 제이슨은 싱가포르의 MRT를 경험했습니다. 싱가포르 MRT는 도시 전역을 체계적으로 연결하고 있으며 모든 역이 현대적인 시설과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제이슨은 큰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특히 모든 역에는 스크린 도어가 설치되어 있어 승객의 안전이 충분히 확보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싱가포르 지하철의 안내 시스템 역시 다국어로 제공되어 영어는 물론 중국어, 말레이어, 타밀어로 정보를 제공하여
외국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점에서 한국의 지하철을 떠올렸다고 합니다. 다만 싱가포르 지하철 역시 일본과 마찬가지로 거리에 따라 요금이 다르게 책정되어 있어 자주 이용하는 승객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 지하철과의 비교, 그리고 깨달음. 동남아시아 각국의 지하철을 경험하면서 제이슨은 자연스럽게 한국 지하철과 비교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한국의 수도권 지하철은 서울뿐만 아니라 수도권 전역을 하나의 거대한 네트워크로 연결하고 있어 이동이 매우 편리하고 경제적 부담이 적다는 점에서 인상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한국 지하철은 기본 요금으로 수도권 대부분을 이동할 수 있어 지역 간 이동이 매우 용이하다고 합니다. 또한 한국 지하철은 대부분의 역과 열차 내부의 다국어 안내 시스템이 잘 구축되어 있어 외국인 관광객들도 편리하게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이슨은 이를 통해 한국 지하철이 외국인에게도 매우 개방적이며 친근한 교통 시스템이라는 점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더불어 제이슨은 한국 지하철의 스크린도어 시스템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한국의 거의 모든 지하철역에는 스크린도어가 설치되어 있어 승객이 안전하게 열차를 기다릴 수 있는 환경이 제공되며 이는 일본이나 일부 동남아 국가들과 비교할 때 더욱 발전된 안전 시스템이라고 느꼈습니다. 또한 한국 지하철에는 임산부 배려석과 노약자석에 대한 인식이 확고하며 많은 승객들이 자발적으로 이 좌석을 비워두고 존중하고 있다는 점도 인상적이었다고 전했습니다. 제이슨은 특히 출퇴근 시간대에 자리 부족 상황에서도 임산부 배려석이 항상 비워져 있는 모습을 보고 한국인의 배려 문화가 지하철에서도 깊이 자리 잡고 있음을 실감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여러 나라의 지하철을 둘러보며 제이슨은 한국 지하철이 단순한 교통수단을 넘어 시민의 안전과 편애 그리고 배려, 문화를 총체적으로 담아낸 시스템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미국으로 돌아온 제이슨은 한국에서의 경험을 되새기며 뉴욕의 지하철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지하철은 매일 지하철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단순한 이동수단 이상의 편리함과 안정감을 제공하며 특히 승객들이 서로의 안전을 지켜주는 배려와 질서의 문화가 자연스럽게 스며든 모습이 인상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제이슨은 이 경험을 통해 지하철이라는 공공장소가 사람들이 서로 배려하고 존중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음을 새롭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미국 지하철에 대한 고민이 깊어진 제이슨은 사회복지사로서의 역할에도 변화의 가능성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자신이 지하철 환경을 직접 바꾸기는 어려웠지만 작은 변화가 사람들에게 미칠 수 있는 긍정적 영향을 한국에서 이미 보았기 때문입니다. 제이슨은 대중교통이 사람들의 일상과 안전에 미치는 중요성을 실감하며 그 배움이 자신의 복지 업무에도 중요한 영향을 줄 것이라 믿게 되었습니다. 특히 복지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단순한 도움을 넘어 더 나은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돕고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싶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편안하게 일상을 누릴 수 있는 배려와 안전이 갖춰진 환경이야말로 진정한 복지라는 깨달음이 그의 마음에 자리 잡은 것입니다. 한국과 동남아 각국에서 경험한 다양한 대중교통 시스템과 배려의 문화는 제이슨에게 큰 깨달음을 남겼습니다. 이제 그는 한국에서 보고 느낀 질서와 배려, 문화를 주변 사람들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는 작은 행동이더라도 일상 속에서 실천함으로써 사람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야말로 사회복지사로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역할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감동 텔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채널은 한국의 숨겨진 이야기를 통해 전 세계의 감동과 영감을 전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해외 감동 사연을 생생하게 전달해 드릴 테니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이 큰 힘이 됩니다.